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채널이죠. 모두의 논술 김정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상계획관이 12월 23일 날 발표를 했죠. 예, 그 비상계획관 시험을 보면요. 21년부터는 약간 좀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물론 21년 이제 상반기의 경우에는 약간의 사고력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21년 하반기의 시험은 그 사고력이라고 하는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뭐 틀린 방법으로 여러 번 써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제 물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물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상계획관 시험이 1번에 1문, 1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뭐 2번에 1번, 2번 이렇게 이제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편성된 게 이제 1번에 1, 2로 되느냐, 2번에 1, 2, 3이 되느냐, 이거야 좀 이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긴 한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역시 원래대로 1-1, 2, 3, 2문에 1, 2 이렇게 편성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고 있는 문제, 이제 1-1문을 쓰지 못하면 1-2문을 쓸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문제는 역시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변별력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획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저를 좀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업로드 시켰던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모의 논술을 풀어보신 분들은 제 목소리를 알고 계실 거고, 왜냐면 제가 이제 전화로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보완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연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린 접니다, 저.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저를 다 알고 있겠죠? 같이 준비하신 분들. 아, 저도 이제 비상계획관이 전부 다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비상계획관도 같이 준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수용하지는 못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총 두 분이 준비를 하셨고, 그 중에 한 분이 합격을 하셨죠. 자, 어떻게 불합격했는지는 그분도 이제 그 내용을 얘기 드리면은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좀 제외하고, 합격하신 분이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업로드를 시켰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이분은 매주 같은 시간에 제가 보내드리는 문제를 첫 단계는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본인의 언어로 치환시키는 연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1주에서 4주까지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5주부터 8주까지는 이제 예상 문제, 그리고 나올 법한 문제를 가지고 매주 같은 시간에 연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분이 어떻게 강화되셨냐면, 이제 완전히 색다른 문제, 완전 생소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우리가 나올 법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다의 영역을 좀 풀어봤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처음에 이제 1주에서 4주까지 나오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법이라든지 문장의 어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6주차를 기점으로 이분이 이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면 어떻게 틀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보기를 몇 개 둔 다음에 그것을 문장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모든 영역을 제가 다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본인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썼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지를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면 뭐든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써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쓰느냐, 또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주부터는 상당히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9주가 어느 시점이냐면 아마 추석을 지나는 그 시점이었을 거고, 추석 때는 이제 추석 연휴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제가 2주간의 그 풀어볼 문제를 보내드린 이후에 이 전까지는 한 문제 1분에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내다가 이때 9주 이상부터는 이제 모의논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1문에 1, 2, 뭐 3, 얘는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요. 2문에 1,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내드렸거든요.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니까 매주 똑같은 시간에 논술 연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9주차에 9-1주차에는 선생님 이렇게 풀어보니까요 2시간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 채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대략 140분 정도의 나머지 문제를 모두 풀고 이제 퇴고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0분을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퇴고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실제로 저도 이제 같은 커리큘럼을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시간을 놓고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안을 모두 완성했을 때 120분이 끝났을 때에 이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5분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퇴고, 10분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퇴고, 아니면 퇴고 시간이 전혀 안 나올 경우에 그래도 쓰면서 할 수 있는 퇴고 등등을 이제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강화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9주, 10주 동안에 이분이 이제 120분 안에 시험을 푸는 거를 어느 정도 스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주, 12주부터는 거의 대부분 그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비상계획관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필기가 있고 그리고 필기에 법령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논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점을 봤을 때 완전히 비례식으로 계산해서 실제 논술을 그렇게 준비할 것이냐, 그럴 건 아닙니다. 솔직히 법령에 더 많은 시간을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배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5점이라고 하는 배점이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점이 있으면 적어도 그 시간에 할애하는 적어도 시간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배점에 대한 시간 투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정도를 논술에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나머지 시간에는 법령에 충분히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상계획관 시험은 속도전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시점에 1문에 1, 2, 3이 끝났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 2-1, 2가 끝났는지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주제를 써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 쓰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시간이 오버되는지도 한번 고려를 하신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합격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실제 여러분들도 시험 보시기 전에는 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든 다음에 그 패러다임 안에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함의된 내용이 많고,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이후에 이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21년 하반기의 문제를 봤을 때는 제가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논술 문제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지금 21년 하반기의 문제는요, 기본적인 시사, 그리고 이슈 더하기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본 사람이 소프트 밸런스와 하드 밸런스라고 하는 영역에 적용을 시켜서 쓸 수 있다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비상객관 시험을 준비하시니까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실 때, 이거는 진짜 비상객관 시험으로 나올 법한 문제다, 이런 그 레이더가 이제 켜 있잖아요. 그 레이더 안에서 이제 매칭이 된 그 하나의 그 이슈라든지 그 시사점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작성했을 때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게 만일의 문제를 약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로 바꿀 때는 어떻게 이제 꼬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게 21년 하반기 문제가 던져주는 시사점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적어도 6회, 7회 정도는 풀어봤던 문제라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보기는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 즉 하드 밸런스와 소프트 밸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 시험에서 가로를 치고 이제 그게 영어 영문으로 써 있었잖아요. 뭐 소프트, 하드. 그러면은 소프트 밸런스와 하드 밸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이 단어를 작용했으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슈 안에서 이 소프트와 하드의 밸런스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풀어봤던 분들은 이거는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바탕으로 푸시는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시사 이슈라든지 이제 안보 관련 이슈에서 사실은 나올 법한 문제가 나왔고, 비상계획관의 역량은 충분히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임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과 같이 하지 못했고, 올 이제 21년 하반기도 이제 두 분이 준비하셔서 한 분이 합격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비상계획관 시험을 준비하시는 작년부터 해서 이제 약간의 흔들기도 일어나고 문제를 좀 약간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외우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 중심을 꿰뚫는 하나의 개념을 바탕으로 원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사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하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좋은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상계획관이 이제 3아웃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22년 상반기, 하반기 언제 볼지 모르겠으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문제가 그냥 우리가 외우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사고력이 좀 포함됐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합격하신 분은, 그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좋은 이제 선생님 만나시고, 그리고 더 좋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기간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